자, 이번 시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페이지 276쪽이고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 4번 시험 본다고 하면 3.5번 나옵니다. 3.5번. 거의 다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답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자, 276쪽에 동학의 성장인데요. 일단 동학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잠깐 했어요. 동학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1860년 서학의 반대에서 몰락 양반 출신 최재우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인내천 사상이었고요. 그 맨 아래 중간쯤에 두 번째 동학의 성장 나오는데 동학의 창시는 1860년 최재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최재우를 처형했죠. 그리고 나서 이대 교주 최시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최시형은요. 포접제를 이용해서 그 전국의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또 그 용담유사라든가, 그리고 동경대전, 요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요. 요것을 가지고 교리를 설법합니다. 자, 보세요.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고 요렇게 전파 활동을 했는데요. 전국 단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왜 동학농민이라고 하냐면 농민들 대부분이 동학을 믿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이제 교조신원 운동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왜 정부에서 우리를 탄압하느냐? 종교로 인정해달라. 종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조, 그러니까 이제 교주죠.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원시켜달라라는 신원 복위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교조신원운동. 그래서 삼례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삼례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양에 가서 한양에서 상소운동을 전개를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은에서 충북 보은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1893년 3월 달에 있었던 이 보은 집회에서는 내용이 조금 틀려져요. 점차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계속 했잖아요. 종교로 해주고 최재우의 신원을 복원시켜주고 우리를 종교로 인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지는 거죠. 왜요? 정치판이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 빠져가지고 아예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봤더니 이 유교 사상이 팽배해져가지고 점차 사람들이 현실은 외면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이론 그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점차 정치판이 썩어 들어가고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가 종교고 뭐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종교 단체에서 정치적인 운동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것이 또 보은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례, 보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학농민의 시작이 지금 나오는구나. 어디 만화컷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운동에서 농민운동 쪽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한 것은 탐과 놀이 처단해야 되고, 그리고 서양 놈들 배척해라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농민의 의식이 성장되고 이 농민들이 정치까지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1894년에 있었던 전개 과정입니다. 자, 1894년 1월 달에 고부
전라도 고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부 관하에 고부 군수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부 군수가 완전히 탕관오리의 대표예요. 자신의 그 친인척을 다 불러가지고 뭐 한 자리씩 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 수탈하기에 수탈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역을 동원해요. 그래서 야 만석보라는 거 이제 보인데요. 일종의 뚝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세우라고 했는데 뚝을 쌌는데 왜 여기다 쌌어? 이거 무너뜨려.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쌓. 막 이런 을 많이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도대체가. 그래서 고부 관하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전봉준이요, 녹두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정봉준이 그 고부 관하의 일천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관하를 습격합니다. 결국에 고부 관하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일이 일대 사건이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이걸 딱 보고 야, 이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야, 니들 왜 이래? 야, 니들 왜 그래? 그러면서 안핵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죠. 이건 뭐냐면 그냥 암행어사?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찰관. 그래서 지방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야, 내가 안핵사인데,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해볼게. 그리고 정부에서 이 시정을 건의하겠다. 패정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이 패정에 못 삼겠다라는 거죠. 패정. 정치적 폐해라는 얘기죠. 이 패정을 수사하러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핵사가 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농민들아, 니들 고생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시정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라. 그러면서 안핵사가 이 고부군수 조병갑 이와 관련된 모든 악행들 다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자진해산할 테니까 똑바로들 정치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진해산하는 것이 고부 농민봉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안핵사가 임기를 끝냈습니다. 임기를 끝내고 2차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다시 2차 이용태가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2차 안핵사 이용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이 전임이 뭐한 거야? 야, 다시 갖고 와봐. 그래서 장부를 다시 갖고 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야, 아니 군수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공무원 아니야. 근데 공무원의 반기를 들었으면 얘들이 역작 아니야. 얘들 잡아와. 이렇게 되면서 수사가 이상한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당시에 농민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막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조직화된 농민군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 양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라도 연합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백산에서 모여요. 그래서 백산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백산에서 봉기를 하는데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할을 습격하자. 그리고 관할뿐만이 아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보낸 놈들이 엉망 아니냐. 역시 정치는 패정이 맞다. 이거 시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잠깐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 있어. 이것은 지키자라고 하면서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역모도 아니다. 역적도 아니니 민가를 습격하지 말고 그리고 개나 돼지 가축들을 마구 잡아먹지 말고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하고 옳소 그런 다음에 이제 진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황토현 전투. 황토현에서 관군과 맞섰는데요. 바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농민군이 승리하고요. 황룡촌에서
또 광군과 맞섰는데요. 바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있었던 전투, 황룡천,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요. 진격하라. 그래서 어디까지 진격을 하냐면 전주성을 습격을 하고요. 이 전주성을 급기야는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4월 달에 있었어요.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예전에 고부관할을 습격했다라고 하면 고부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 정도, 그러니까 시청 정도를 그 습격해서 점령을 한 것도 큰 사건인데, 여기는 지금 전주성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도가 함락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냥 농민군의 수중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래서 4월 27일 날 전주성이 농민군의 수중에 떨어졌고요. 이때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놀랬죠. 그러면서 관군을 보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역시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해 군대를 요청을 하죠. 자, 도와줘라는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청을 보냄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자, 그 정부에서 그 감찰관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전주성에 보냅니다. 전주성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야, 얘기를 한번 들어봐. 얘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라. 그러고 이제 정부에서 보내는데요. 이 정부 관리가 가가지고 전봉준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봉준이 딱 들이미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요거다. 그래서 폐정개혁안, 그러니까 정치적인 폐해, 개정해야 되는 아니죠. 12개조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이래서 폐정개혁안 12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 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요. 청나라 군인이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자, 그리고 텐진조약에 의거 일본 놈들도 인천에 상륙해요. 인천에 상륙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얘들이 도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군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죠. 왜요? 아니, 얘들이 지금 어떤 요구를 받았어요? 폭동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동을 진압해달라. 오케이, 알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농민군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요. 아까 정부 관리하고 우리 그 농민군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이 12개조를 딱 들이밀었을 때 야,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화친이 성립됩니다. 이른바 전주에서 화친이 성립되는 약속을 했다. 이른바 전주화약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전주에서 화친이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료됐는데 뭐예요? 얘들이 지금 사람을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화친을 했습니다. 자, 정부관리가 야, 그러면 내가 중앙에 가서 왕에게, 임금님에게 직접 전하고 이 모든 개혁을 다 실천하도록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잠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들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니들 어떤 식으로 또 믿어? 그리고 니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니들이 한다고 해도 무슨 뭐 기구를 설치하네, 뭐 그리고 조직을 설치하네, 막 조직을 막 꾸리고 그러고 막 하면 시간이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알게 뭐냐.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뭔데? 그래,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이 지역을 개혁하겠다라는 거죠. 이른바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집강소는요, 이 폐정개혁, 이 동네 지방의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농민군들이 설치한 농민자치개혁기구입니다. 그래서 농민자치기구가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야, 어차피 그거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정부에서 따로 할 때 동안 그때까지 니들이 그러면 그 지역을 통치해 라는 거죠. 통치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출소, 경찰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강소에 그 농민군이 그냥 가서 수령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아의 사또하고 같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었던 집강소가 설치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소식을 알고 정부에서도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야, 그래? 그럼 빨리 설치해! 그러면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이 교정청은 뭐냐? 정부에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이행하기 위한 개혁기구였죠. 이것도 설치를 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필가루가 많이 보여요. 그럼 오래 못 사는데 괜찮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교정청까지 했죠. 교정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개혁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들이 와가지고 싹 다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우리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만 죽여. 안 돼. 이제 정리해.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그래? 끝났어? 미리 얘기하지. 괜히 죽였네. 일본 놈들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야, 니들은 뭐야? 왜 왔어? 일본 애들이 야, 그게 아니지. 우리 니들 도와주러 왔잖아. 아니, 우린 요청한 바가 없는데 니들한테? 아니야, 텐신주야. 뭐 하여튼 있어 그런 게. 뭘 우리가 도와주러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고마워? 야, 니네 빨리 짐 챙겨서 집에 가. 일 다 끝났어. 야, 목숨 걸고 온 이 손님한테 야, 니들이 고맙다고 못할 망정 이따구로 나오면 안 되지. 정부가 일본군에게 철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화가 나서 이거 좀 장난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요. 웃긴 놈들이죠. 그래서 경복궁을 일본 놈들이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 생기는 거죠.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장악하고요. 고종에게 가서 어이, 도와주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얘기가 이상하게 가네. 그러면서 경복궁에 일본 군들이 장악을 하고요. 고종을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청나라 애들이 황당해요. 그러면서 봐. 이거 야, 조선 저기 왕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궁 안에서도 완전히 혼란 그 자체겠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점차적으로 개혁을 요구합니다. 야, 니들 개혁해야지. 지금 보니까 예전에 뭐 개혁하려 10년 전에 개혁하려고 그랬던 거 그것도 안 하더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왕실 그 조정 내에서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칼을 휘둘면서 우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청나라 애들은 지금 황당하고 있고 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야, 근데 저 협박 가자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이 어이 이쪽 봐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을 터치면서 청나라를 습격하는 것이 이 1894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점령은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바로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터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우리 조정에 어떠한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얘들이 어이, 군국기무처 설치해.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군국기무처가 뭐냐면 이 갑오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예전의 통리기무화문처럼 이런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초헌법적인 기구예요. 그러니까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니들의 뭐 법 이딴 거 필요 없어. 야, 다 멈춰. 자, 여기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니 이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으로 가게 되면서 청일전쟁 이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고종과 고종의 그 명성황후가 일본의 인질로 이렇게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황당한 거는 주연에서 조연도 안 되고 주연이었다가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동학농민군이죠. 동학농민군 제일 황당해요. 야, 얘들 웃긴 애들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개혁하기로 다 하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뭔데 청나라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지들끼리 왁 하면서 서로 죽이고 있지? 그리고 고종을 지금 우리나라 왕을 일본 놈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조선을 부정했어? 왕을 부정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을 부정했으면 이런 합의 같은 거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부정한 게 아니고
개혁을 좀 하고 왕을 보필하고 싶었던 거죠. 똑바로 정치하자. 라는 거였지 이게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거의 뭐 전국 단위로 연합하는 이런 형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접 부대와 북접 부대, 그래서 전봉준과 그리고 이제 손병희 그리고 최시영, 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끄는 군대, 농민군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논산에서 집결을 해요. 논산에서 집결을 한 다음에 자 지금 보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국모를 구해야 된다. 맞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얘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남의 땅에서 싸우고 있냐. 얘들부터 제끼고 얘기하자. 그렇지. 그러면서 옳소. 그러면서 진격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동, 옥천, 공주로 진격을 해요. 그런데 이 공주 지역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금치라는 곳이 있는데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당시에 이 진압부대로 나온 사람들이 조일연합군이에요. 참 비참한 현실인데 자 보세요. 우리 관군이 일본군 손아귀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일연합군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조일연합군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일본 놈들은 완전 총과 포와 이런 걸로 다 무장이 됐는데 우리는 뭐예요? 꽃갱이 뭐 이런 거. 이런 거니까 뭐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궁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에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면서 12월 달 처형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자, 276쪽 한번 볼게요. 1번 동학농민운동의 전기입니다. 양괄호 1번의 1차 봉기인데 동그라미 1번의 1기 기억판 배경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부려가지고요. 전봉준이 습격했죠. 그래서 고부관할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 니은번 보시면 결과 정부는 패정을 기억하겠다는 시정을 했어요.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보낸 게 안핵사예요. 처음엔 잘 됐죠. 그렇죠? 그래서 10일 만에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277쪽이에요. 동그라미 2번의 2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안핵사, 2차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얘가 오히려 감찰 거꾸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일어났다.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이 들고 일어났는데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되지요. 자, 그 아래 디귿번의 결과에서 보면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의 승리한 이후에 바로 어디에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4월 달에. 자, 청나라의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기억번 청일군대 파병, 청군은 아산만, 그리고 일본은 인천에 상륙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그 조선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친을 체결하게 되고요. 5월 8일 날. 그래서 그 바로 직후에 농민자치구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래 이제 패전개혁안 12개조. 그래서 개혁 내용 1조 보시면 조선 왕조 체제는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4조 보면 탐관오리는 엄징해라. 그렇죠? 그리고 5조 보면 노비문서 불태워라. 6번에 보면 백정이 쓰는 평양가세를 없애라. 백정만 따로 이렇게 왜 쓰느냐. 이런 것도 없애달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과부의 재혼 왜 못하게 하느냐. 허락해달라. 자, 10번 외와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해야 된다. 외하고 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토지도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고. 아무튼 이게 패전개혁안 12개조인데 정부에서 딱 봐도 들어줄 법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아래 리을번 결과 1번은요. 열받죠?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인질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도발했지요. 그 아래 보시면 그 다음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갑오개혁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자, 양과로 2번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개해서 보시면 남접부대 그래서 전봉준, 손병희, 최시현, 북접부대가 연합을 하는데 어디에서? 논산에서 연합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영동, 옥천 막 가다가 어디? 공주에서 멈췄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멈췄는데 조1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끝이 나고 12월 달에 처형되면서 막을 내리는 것이 이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278쪽인데 맨 위에 양괄호 2번에 양괄호 1번 의 뭡니까? 농민전쟁의 성격이 있었다. 농민들이 완전 전투부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역대사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조직적인 농민운동이 무엇이었느냐? 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 일단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순서 맞추기 나오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순서 맞추기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 고부관화 점령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백산에서 4대 강령, 황룡천, 황토현, 황룡천 전투 요것과 더불어서 전주성을 점령한 것.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전주화약. 그리고 집강소. 자, 그리고 경복궁 점령.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거 놓고 가라고 사이에 쳐줍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 그리고 백산의 4대 강령 혹은 전주성 점령 요거 사이에 가라고 놓고 요걸 넣습니다. 그러면 뭐 요 안에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전에 제가 항상 70%의 정답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꿨나 봐요. 한 60%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60%의 정답률 모르잖아요?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집강소 찍으세요. 집강소가 정답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됐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278쪽으로 갈게요. 갑오 을미개혁의 추진입니다. 자, 1번 갑오개혁이에요. 지금 보면 갑오개혁은 언제 있었죠? 1894년. 지금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밀어붙인 일본입니다. 자, 갑오개혁.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개혁의 전개가 나옵니다. 1차 갑오개혁,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만들었습니다.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여기에서 담당한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군국기무처. 기억번, 그래서 일본이 개혁을 강요했고요. 니은번 보시면 정치,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6조 있었잖아요. 의정부 밑에 6조를 8아문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죠? 방국령 할 때 왜 아문 나왔지? 아문이 8아문이에요. 그렇죠? 8아문으로 바꿨고요. 개국기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개창됐다. 개국. 그래서 그때부터 1년으로 본다 개국기원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언제 만들어졌죠? 1392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갑오개혁이 언제예요? 1894년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개국기원 503년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과거제를 없애버렸어요. 자, 디귿번에 경제는 국가의 경제는 탁지아문에서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조세 급납화. 이제 조세도 돈으로 내라 뭐 이런 거죠. 자, 리을번 사회에서 신분제가 철폐됐죠. 이제 노비건 뭐 양반이건 이런 사회가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한 사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사회. 맨 끝에 보시면 조혼 금지, 뭐 과부의 재혼을 허가해주고, 이제 자유스러운 나라로 바뀌었죠. 법만.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2차 개혁인데요. 홍범 14조를 만들었어요. 홍범 14조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14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은 법.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자, 279쪽을 볼게요. 홍범 14조가 나옵니다. 홍범 14조. 1조.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청연호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아래 쭉 내려와서 표 밑에 니은번의 정치 볼게요. 8아문이라고 나온 것을 또 7부로 바꿨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바꿔요. 그렇죠? 전국 지방이 8도였잖아요. 8도를 23부 337군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지방관에 됐고요. 권한만 행정권만 유지하게 됐는데 됐고 리을번에 보시면 교육에서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교육입국조서.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직접 발표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 이제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바로 만드는 게 각종 학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범학교죠. 사범대예요. 그럼 선생님 양성하는 교사 양성소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자, 미음번 중단인데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아주 일본 애들이 신났죠. 개혁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 땅에서 전쟁 중에 우리가 이제 1차 가보개혁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인데 1차는 어떤 거죠? 군국기무처예요.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2차 때는 군국기무처를 없앱니다. 요거 느낌이 왠지 일본 놈들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하고 홍범 14조. 그래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14개의 법을 만들어서 이걸로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보개혁 2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승리했어요. 청나라 깨져버렸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조선은 놀래 자빠지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대국 청나라가 누구에게 깨졌어요? 일본에게 깨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우리를 상국으로 모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깔봤던 나라, 쪼만한 나라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렸어요. 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깨졌으니까 전후 사후처리 조약을 체결해야죠. 여러분들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에 지면 그러면 무조건 모든 책임을 싹 다 짓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A나라 B나라가 전쟁이 터졌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안 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승전국의 지위를 받고 승전국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패전국 일로 와봐. 야, 니들이 잘못 안 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니들이 먼저 공격했잖아. 또 맞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중요치 않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이런 건 중요치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모든 책임을 패전국에 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일본이 청나라를 깨버렸습니다. 일본이 이제 기세 등등하죠. 야, 니들, 일단은 이제 조선에서 손 떼. 알았지? 조선은 우리가 먹을 거야. 자, 그리고 배상금 지불해. 야, 니들 때문에 탄 썼고 사람 많이 죽었어. 다 배상금 지불하고. 청나라가 미안한데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지. 야, 돈 없으면 땅이라도 내놔. 그래. 그러면서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일본에 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 동네 살고 있던 러시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옆 동네에 일본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러시아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사건건이 조선,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아관파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항상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조선을 내가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러시아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먹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기에 일본, 여기에 일본, 또 여기에 일본. 그렇죠? 여기에 일본. 그러면 일본이 동시에 공격하면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함부로 러시아가 일본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분도 안 쓰고. 겁을 좀 먹여야겠는데, 야, 일본, 일로 와봐. 야, 여기 누구 땅인데? 니네 땅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이야. 야, 아니잖아. 니네 왜 그래? 빨리 그 청나라 주고 집에 가. 자식들이 지금, 야, 우리가 지금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얻은 땅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지요. 러시아가 이거 안 되겠네. 머리를 썼습니다. 친구들아 도와줘.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고 옵니다. 야,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러시아가 그렇죠. 가만히 그냥 뒤에만 서 있어. 야, 일본 일로 와봐. 어이. 참나 바쁜데 왜 자꾸 불러? 갔더니 뭡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뒤에 서 있죠. 뭐야, 너 째깔한 거 너 뭔데? 이렇게 되죠. 겁을 집어먹은 일본이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야, 아까 하던 대로 해. 이런 건방진, 야, 이거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긴요? 이게 우리, 뭐? 다시, 청나라 땅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겁에 잔뜩 질려서, 죄송해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이 아닌데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주고 넘어오게 되는 이런 꼴이 펼쳐지는데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조선, 청나라 이렇게 이 영토에 대해서 간섭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삼국간섭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 놈들은 지금 완전히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이때부터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건데 조선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조선은 지금 힘들죠. 완전히 힘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자, 청나라 믿었던 청나라 애들이 이모군란 딱 해서 왔더니 막 내정간섭 막 하죠. 게다가 막 이권 다 뜯어가요. 일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배상금 뜯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빵 터졌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본 놈들, 웃기는 놈들이 저 쬐까는 게 어디 저 큰 대국본들이요. 너네 큰일 났어 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렇죠? 청나라가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나라 편들었던 사람들이 가면서 일본이 최고네 그러면서 친일 세력을 변모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최고구나 와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기세 등등하죠. 요동까지 먹고 그랬는데 삼국간섭이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야, 얘는 목숨 걸고 있는데 얘는 말 몇 마다니까 일본이 깨갱이야.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친구를 먹어야 돼. 친구 러시아하고 먹자. 그러면서 친러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가부기, 1차, 2차 가부기액은 누가 옆에서 했죠? 일본 애들, 얘들을 그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3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3차 가부기역은요 어떻게 되냐면 친러 내각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자, 개혁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열받는 게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이 조선 놈들 봐라. 이거 웃기는 완전 기회주의잖아 이거. 자, 우리가 이거 지금 개혁 다 해놨는데 이거 러시아 이거 한순간에 뺏기겠는데 우와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변하지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 조선 놈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분위기 안 그래도 조선에 우리가 입지가 약해져서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러시아 저걸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이 있구나. 이게 뭡니까? 이놈들이요 러시아하고 친한 세력이 아주 꼭대기에 있죠. 누굽니까? 명성황후예요. 이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 이거 여우야 여우. 여우 사냥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속칭 여우 사냥이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을미년에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 일이 있고 나서 삼국간섭이 있고 나서 이놈들이 조선에서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서 경복궁을 습격하지요. 경복궁 그 습격을 한 다음에 그 궁 안에 있는 고종을 협박하고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궁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경복궁 보면 이쪽에 청와대가 있거든요. 뒤에 이 청와대 바로 앞에 건물 조그만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권총궁이라고 이 권총궁인데 이게 명성황후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난도질하면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토막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명성황후를 그 앞에서 시신에다 불을 질러버렸죠. 이 시신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명성황후 관련된 모든 거는 거기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지금 명성황후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사진이 없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니, 얘들이요, 이 동네 노는 형들 있죠? 얘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 불러가지고 이걸 낭인이라고 해요. 동네 양아치들 불러서, 야, 가. 그래서 죽이고 와. 그러면 상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왕실 법도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겠어요? 뭐 그냥 여자 하나 잡는 건데 가져 막 그리고 이렇게 아주 천박한, 그렇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극악무도한 일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은 얘들 정부에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을미사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아무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 스톱이요. 안 그러면 심의 규정에 걸려버립니다. 여기 지금 참고 계속 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일제강점기 가잖아요. 자, 그때 가서 다시 화내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화를 낼게요. 아무튼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살해하고요, 다시 궁을 장악했지요. 그러니까 얘들 뭐야, 친러파 이거 웃기는 놈들 아니야. 야, 니들 예전에 나한테 좋다고 꼬랑지 흔들고 그러지 않았어? 예. 어떻게 죽을래? 다시 할래?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4차 개혁을 하니 이것이 이른바 을미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1894년이 가보년이고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4차 가보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1, 2차 시험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급 시험이고 우리는 1, 2차 시험 그냥 가보개혁이라고 뭉뚱그려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중급이라. 근데 이제 나눠서 낸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을미개혁 따로, 가부개혁 따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가부개혁하고 딱 구분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을미개혁은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을미개혁이에요. 변화. 칠러파가 득세했죠? 그리고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자, 그 아래에 니은번. 을미사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일본 놈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야,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 야, 깡패들이 가가지고 죽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들이 동원했습니다. 다 증거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요, 내용 외우셔야 돼요. 태양력을 썼습니다. 여러분, 태양력이라고 하면 태자를 가려보세요. 양력이지. 예전에 음력 썼는데 지금 양력 썼다. 이제부터 양력을 쓴다라는 거죠. 연호도 씁니다. 건, 양 외워야 돼요. 그 아래 단발령을 실시해요. 단발령. 야, 위생 상태가 뭐 이렇게 불량해? 머리 다 잘라.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하고, 우편 사무를 제기하고 종두법을 시행하는데 이 단발령에 대한 불만이 말도 못했어요. 당시에 양반 유생들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말이야.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 불효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런 분위기여서 양반 유생들이 완전히 극도의 흥분 상태로 갑니다. 이때 고종이요,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머리카락 자르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단발을 해버려요. 단발해버리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니 양반 유생들이 난리가 나죠. 단발령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와, 못 살겠다, 못 참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자, 양가로 3번의 개혁의 영향 보세요. 그래서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80조.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 을미사변이 있었죠. 국모가 살해당했어요. 그것도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분노가 표출되지요. 와, 그런데요, 여기에 맞서서 을미개혁인데 이 을미개혁에서 내용이 뭡니까? 참네, 머리카락을 자르래요. 단발령이죠. 그래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죄송해요.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국물을 살해하고 뭐 머리카락 이야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의병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은데요. 순서를 아셔야지. 을미사변 먼저 개혁, 그 다음에 의병입니다. 그렇죠? 을미개혁 자세히 얘기하면 뭡니까? 단발령이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 잘라라 이것만 아니었어도 좀 덜했을 건데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병 항쟁으로 일어나니까 이 을미의병의 주도 계급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딱 나와야지. 그렇죠? 양반 유생층이에요. 양반 유생층이 그냥 야 그러면서 어떤 성격이 있겠어요? 항일 성격이죠. 그래서 항일 의병이다. 항일 의병이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 자, 양가로 2번 세력, 위정척서 사상들의 유생들이 대부분 주도를 했었고요. 해산, 어떻게 해산을 했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고종의 입장에서 봅시다. 고종.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상해요. 자, 청나라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협박해요. 이상해요. 근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관리라는 사람들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으니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 와이프가 세상을 등졌어요. 그것도 동네 깡패들한테. 와, 그래. 그래도 양반 유생들은 나를 믿어줄 것이야. 그랬는데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와, 고종은 엄청 외로워졌죠. 야, 진짜 나는 어떻게 자살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 완전히 정신병 직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 정부 고관 대작들은 이걸 보고 고종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하, 우리 피난을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피난? 거기 가면 좀 뭐가 틀려지요? 예, 좀 틀려집니다. 라고 해서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니 그것을 왕이 피난 갔다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러시아 공사관을 피난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다 그래서 이른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관파천을 단행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 서울에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이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영사관, 대사관. 그쪽으로 이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피난 갔다는 거는 실제로 욜로 피난 간 거고 진배 없는 거죠. 그렇죠? 피난을 가면서 러시아가 고종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못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전쟁이죠. 일본 애들이 러시아 땅은 그냥 침범한 게 되니까 못 들어가죠. 우우 하고 있는 거예요. 고종이 이거 괜찮네. 야, 이제부터 여기에서 정치할 거야. 정치 여기에서 할 거니까 궁에서 정치를 받던 대신들은요,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세요. 일본 놈들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여기에서부터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단점이 뭡니까? 고종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게 되죠. 러시아가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뭐 좀 주세요. 아이 뭐 보호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드려야지요. 산림체벌권 이런 것들을 막 퍼다 줍니다. 러시아가 그런 거를 다 이권을 챙기게 되고 아무튼 고종은 러시아 보호, 든든한 보호 막 뒤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죠. 자, 양반 유생들은 듣거라. 지금 내가 이제부터 단발령을 철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가능하죠. 예전에는 일본 놈들이 궁을 이렇게 습격해서 장악을 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해라 라고 하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단발령 철회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우와, 단발령을 철회한대. 와, 우리 임금께서 그러니까 이제 볼일 끝났잖아. 그렇지? 야, 의병 해산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권고 조치를 내리는데 보세요. 이 의병이 얼마나 거국적인 의병이겠어요. 그렇죠?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그 아래에서 양반 유생을 지지하고 있었던 평민들, 양반들 다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을 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찬문을 끼얹는 거죠. 권고 해산하자라고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리니 이때 양반 유생들이 그리고 허무하게 다 해산해 버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양반 유생이죠. 양반 유생. 충효예를 중시하는 양반 유생입니다. 충. 임금의 어명인데 어떻게 거역합니까?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자. 그러면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 을미의병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